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언니는 내 편. 항상 저희가 이렇게 에피소드를 올릴 때마다 되게 라디오 듣듯이 들어서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비디오를 보면은 아마 더 좋으실 텐데 정말요? 우리 지민쌤이 좀 낯을 가리니까 저희가 이제 또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비디오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왜 비디오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는 이 외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은 뭐 다들 예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스스로가. 그런가요? 어쨌든 한 30몇 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자기 외모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맞아. 같아요. 그건 네. 있는 것 같아. 근데 한참 이제 고민이 많을 막 10대, 20대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음. 외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음. 외모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음. 또 스스로를 어떻게든 이렇게 변화를 시켜보려고 네. 시도를 많이 하는 때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20대 초반에 처음 만났잖아요. 지민 그쵸. 쌤이랑 저도. 초중반쯤? 그래서 그때 하루에 한 반 정도를 외모 이야기, 나머지 반은 남자 이야기 이렇게 썼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를 이렇게 또 생각을 어. 해보면은 외모가 진짜 삶에 있어서 그리고 자존감에 네.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한 30까지는 진짜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런 상대적인 평가들, 주변 사람이랑 나의 외모에 상대적인 내가 이 한국인 평균 여성들 사이에서 한 어느쯤 될까라는 생각 내지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민 쌤은 예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전 사실 이게 조금 뭐랄까 내 상처를 드러내는 얘기가 되는 그 주제기도 해서 그런 거 좋아요. 왜냐면 어, 이게 힘든 얘기를 하면은 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음, 많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과거가 길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를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난 이제 어디 가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식적으로 저는 평범해요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밑밥 깔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평범하다가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제가 못생겨서 저는 안 아, 예뻐서 이 얘기를 음, 정말 많이 달았어요, 앞에. 누가 묻지도 음, 않았는데. 진짜? 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얘기가 못나 보이는 것 같고, 이 음, 얘기 하지 말자. 되려 날 그렇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 이 얘기 때문에, 어. 진짜 안 예쁜 것 같이 더 보이는 것 같고, 맞아. 그냥 어, 오피셜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평범해요. 그렇게 요즘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좀 관리도 좀 하고 관리라고 해봐야 살 빼는 거 체중 유지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는 평범이라는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사실 못생겼다라고 느끼면서 그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외모가 어, 겉으로 드러나니까 어. 외모잖아. 그치, 내모가 그치,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감추는 거야? 자신감 있는 척 하는 거지. 자신감 있는 척 자신감 하는 있는 방법으로 척 하는 거. 감췄다 이 말인 거죠? 그쵸. 네, 네. 굳이 말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그 질문을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이제 술자리를 막 많이 갖지 않아. 서로 다 존댓말 쓰고 어색했던 사이였는데, 술을 먹고 술이 좀 취하면, 제가요, 저는 안 예뻐서요. 아직까지 남자친구를 한 번도 못 사귀었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제가 안 예뻐서요. 아직까지 연애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왜 그날의 대화를 기억하냐면 그 선배가 저한테 근데 지민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매력 없어 보여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였는데. 그래봤자 21살인데 되게 좋은 사람이다. 자기 비하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그게 저한테 엄청 울림이 커서 이거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는 그 얘기 많이 달고 살았고, 그리고 좀 가슴 아프지만 많이 들었어요. 안 예쁘다고? 네. 그래, 누가 그렇게 안 예쁘다 그랬어요? 아니, 학창 시절에는 애들이 좀 장난도 심하고, 그치, 막 외모 가지고 에, 놀리고 그러지. 그게 많이 소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뭐 내 어떤 신체 얼굴이 뿐만이 아니라 몸매와 관련된 것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되게 희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 장면에선 그냥 웃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되는데
제가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풀자면 제가 이런 외모와 관련된 게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잖아요. 네. 뭐 들으시다시피 목소리는 괜찮아요. 목소리 너무 예쁘지. 네, 들을만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안내 방송을 했어요. 네, 교무실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대 때도 이 말투였잖아요. 맞아. 20대 때도 이 말투였거든요. 그런 약간 아나운서 말투 같은. 그러니까 이걸 너무 오래도록 어릴 때부터 연습해서 그래서 안내 방송을 하고 후배가 갑자기 교실로 다다다다 와서 선배님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내 방송한 사람 내려오래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잘못했는 줄 알고 왜 뭐 수업 시간에 뭘 했냐 혹시 뭐 내가 잘못 송출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고3 선생님들이 계시는 교무실에서 그 학년마다 다르게 써서 제가 고2였는데 고3 교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갔는데 제가 저 방송반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와보라고 어떤 남자 선생님이 그래서 갔더니 네가 안내 방송 했냐. 바카스 2병을 주시면서 너 꿈이 뭐냐. 그래서 아나운서라고 하니까 야, 너 꼭 하라고 엄청 목소리 너무 응원을 좋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올라와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고3이 됐고 제가 그때 저를 불렀던 문학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화를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갑자기 꺼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안내 방송을 듣고 교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소리가 예쁘면 얼굴이 안 예쁘다는 속설이 있는데 우리 확인해 보자.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진짜야? 진짜로. 실화야? 네. 어머.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뒤에 하시는 말씀 이거였어요. 역시나. 어머.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더 싫어. 친구들이 막 선생님 지민이한테 왜 그래요? 애들이 이제 막 그러면서 저는 그때도 그래 뭐 목소리가 예쁘다. 그리고 그때 기억이 좋았으니까 그냥 이제 잘 흘러갔는데 이제 제가 꿈이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험에 떨어지면서는 친구들이 소소하게 야 너는 얼굴 안 예뻐도 목소리가 좋으니까 될 거야. 뭐 너는 목소리가 뭐 얼굴이 안 예뻐도 공부 잘하니까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얼굴이 안 예뻐도 성격이 좋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막 떨어질 때는 남는 거는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넌 얼굴이 안 예뻐. 응. 와, 근데 나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충격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 그 불러서 확인하는 거. 아니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뭔가 학생을 가지고 그런 내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 되게 자질이 없고 그거를 뭔가 학생들 앞에서 떠들면서 개그 소재를 삼았다? 이런 거 자체가 뭔가 이제 민감할 수 있는데 조심스럽진 않으셨죠, 확실히. 선생님이 좀 잘못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저를 띄우고, 그러니까 그 외모에 대한 평가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그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친척 어르신들도 그랬어요. 귀여워서 하신 말씀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좋은 점들 많이 설명하셨어요. 그럼 들었을 때 헷갈려. 칭찬을 들은 건지 비난을 들은 건지 잘 헷갈려. 그리고 메시지가 뒤에 실리면 이러이러했지만 이렇잖아. 그 뒤를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좋은 얘기 들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민감할 때 서로 막 외모 경쟁도 있고 뭐 친구들끼리 서로 네가 예쁘니 제가 더 예쁘니 이런 걸 할 때는 그 뒤에 있는 좋았던 칭찬들은 사실 안 들리고 나도 똑같이 소녀고 예쁘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은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되게 저를 많이 주저앉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저희 조카들 이제 뭐 여자아이가 밥을 많이 먹는다. 그럼 어른들이 제 밥 그만 먹여. 그러면서 너 뚱뚱하니까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설명들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하죠.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고. 네, 왜냐하면 저는 주변에서 장난 반 진담 반 하면서 던졌던 말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못생기고 성격 좋은 사람 뭐 이런 그게 마치 진짜 나인 것처럼 근데 그게 주는 폐해가 되게 많아요. 예쁘다라거나 나를 외모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못 믿어요, 그 말을. 근데 저도 뭐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외모를 뭐 어떻게 뭐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글쎄 전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왜 때려? 짜증나.
아니 근데 진짜야. 음. 진짜로 특히 나는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똑똑하다, 아, 오히려. 뭐 성격이 좋다 이런 말이 더 어. 좋았지. 외모를 칭찬하는 거는 왜냐면 되게 안 예쁜 내가 봤을 때 안 예쁜 애한테도 막 예쁘다는 말은 마음 없이 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어. 그래서 나는 그게 뭐 그렇게까지 엄청 진심으로 좋은 칭찬인지를 잘 모르면서 살았던 것 같고. 너무 흔했던 거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가 음. 좀 젊은 시절 좀 예쁘셨어요. 맞아, 미인이시죠. 그래서 이제 엄마를 예쁘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근데 넌 아빠 닮았 사람들이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엄마에 그래서 비해서는 좀 못하다. 아이 그거였을까? 뭐 할 때 좀 네. 안타깝네. 뭐 약간 아. 엄마를 뭐 띄워주려는 말일 수도 있었겠지만 음, 그런 식으로 좀 비교도 당하고 이래서 좀 제가 뭐 예쁘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자라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그런 걸 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외모에 있어서 저의 컴플렉스는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키가 164, 3 이 정도로 졸업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키가 정말 작았는데 고학년 때는 이게 키가 큰 상태였어요, 늘. 그리고 조금 아가씨 태가 난다 그러죠. 어릴 때부터 좀 그래서 그런 뭔가 성적 대상화가 되게 많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발육이 빠른 친구들이 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막 어른들이 정말 막 이렇게 작업 걸려고 말을 시키기도 하고 세상에. 버스 같은 거 타는데 초등학생인데 왜 어른이 아이 요금을 내고 타냐 이런 거를 뭐 듣기도 하고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어휴 너는 야 아가씨 같다 야 너는 야 반말 못하겠다 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5학년 이때부터는 엄마가 옷을 사주시는데 이제 더 이상 아동복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 입는 그 아가씨들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당시 막 보브, 비키 뭐 약간 이런 브랜드 있었어요. 그런 거 엄마가 이제 사서 입혀주시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내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몸이 더 먼저 커버린 것 커버려서. 같은 그런 게 조금 컴플렉스였고 또 제가 또 장녀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내 같고 귀엽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번 되게 충격적인 저에게는 사건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좀 키가 작고 되게 아담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칠판에 나와서 저한테 뭘 글씨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글씨를 이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막 썼는데 꼭 키 큰 애들은 글씨 저렇게 조그맣게 쓰더라? 막 이러면서 면박 뭔가 주듯이.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폭발한 거예요. 선생님은 키도 조그마면서 글씨 그럼 크게 쓰는 게 좋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말대답을 하다가 막 손바닥 맞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내가 맞을 일이니? 그러게. 그 사람이 먼저 내 외모 비하했잖아. 별걸 다 내가 트집을 잡네. 글씨를 작게 쓰는 게 키 큰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뭐 어떤 규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뭐 그럼 그러니까. 크게 쓰라고 하든가 안 그러니까. 보이면은 그래서 나는 그때 그게 이제 너무 기분이 나빴고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이럴 때 막 씨름 이런 거 대회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저 여중 나왔는데 그런 걸 하는데 키 큰 순서대로 반에서 한 3명, 4명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뽑혔어요, 늘. 그 나는 씨름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자꾸 미안해요. 너무 왜 웃냐? 언니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근데 뭔가 약간 그런 거 자꾸 뽑혀서 나가는 것도 되게 싫었고 근데 몰라 역으로 또 키가 작고 체격이 작으면 또 뭐 아이 취급 받는 게 싫을 수도 있고 저 그럴 수는 그쵸, 있어. 그쵸.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생으로 오인을 받았어요. 근데 네. 이제 그건 난 오히려 무시는 당할 수 있지만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른으로 대접을 받거나 이런 거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더 욕을 많이 먹거나 이제 뭔가 어른한테 대하듯이 나한테 대하거나 이런 게 좀 어린아이로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도 항상 저는 지민쌤이 내가 안 예뻐서 이거 입에 붙였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체격이 좀 커서 이거를 입에 붙이고 살았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체격이 뭐가 크냐? 그러니까. 그냥 난 보통 체격이지 그냥 키가 큰 크지. 거지. 키가 크지. 내가 체격이 뭐가 크냐? 그치. 전혀 그리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체격 크다는 거는. 그리고 나 아나운서로 일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키가 155든 어. 170이든 다 똑같은 데서 옷을 협찬을 받아서 똑같은 똑같은 사이즈를 사이즈.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150 초반 정도 되는 선배가 있었는데 어, 어.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야, 우리 중에 44 안 입는 애 있어? 옷 왜 이렇게 큰 거야, 의상실에 딱 이러는 거야. 저요. 사사구나. 무슨 44야. 어. 나는 품은 뭐 한 5 이렇게 맞을 수도 어. 있는데 팔 길이는 88 입어야 돼. 기럭지가 그렇지. 다른데 기럭지 어떻게 때문에 같은 작은 옷을 걸 입을 수가 입어요. 없지. 그렇네. 골격이 다른데 얼굴 맞네. 크기도 키가 다른데 어떻게 얼굴 크기가 똑같을 수가 있겠어. 그치. 비례해서 큰 게 보통이잖아요. 음. 연예인들처럼 아예 음. 비율이 다르지 않은 이상.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공격을 받았던 거, 그런 게 되게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게 한 이유였고, 그리고 또 좀 크잖아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약간 싫어한다, 나를. 아, 키 큰 거. 일단은 그치. 소개팅 같은 것도 맞아. 어렵죠. 제가 엄청 큰 건 아닌데 네. 168, 9 이 정도 네, 돼요. 네. 크죠. 근데 뭐 구두 신고 이러면은 좀 키가 그치, 커지니까 그치. 소개팅도 안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만나기도 조금 힘들어. 그리고 뭔가 내가 옆으로 가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고, 특히 좀 하긴. 키가 애매하게 좀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내가 옆으로 가면 그리고 키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뭔가 이렇게 약간 내 여성성이 의심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갖지 못한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남자들의 기준에서도 못하다, 그러니까 열등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감히 같은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그러니까 한국인 평균, 남성 평균 키랑 비교를 해도 힐 신으면 그냥 훅 넘어가 버리는 네. 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분들이 뭔가 그냥 무작정 들이밀기에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말만 소녀님은 예쁘죠. 아이, 예쁩니다. 그러니까 뭐 매력적이고 예쁜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말만 소녀님의 20대 중반의 생얼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제가 직접 봤던 사람으로서 진짜 제가 되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연예인 빼고 첫인상이 이렇게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진짜 웃는 게 너무 예쁘고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곱절 더 예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상보다 보면. 나은 건 맞아. 그러니까 실물 보면 훨씬 더 예쁘고. 영상은 조금 못생긴 면이 많이 부각돼서 나오는 그치, 거니까 원래. 네. 아무래도. 그런 건데 영상보단 괜찮지만 다들 뭐 제 얼굴 아시니까 이거는 뭐 개인 판단에 맡기겠고, 어쨌든 그런 좀 체격에 대한 네네. 그런 게 있었겠어요. 있었답니다. 귀엽고 싶었는데 귀엽지 못해가지고 슬펐어요. 저는 그거 진짜 완전 딱 반대인 게 야하다, 그러니까 섹시하다 이런 것들은 약간 그 여성성에 대한 매력이 어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 너무 애기같이 보이니까 그게 또 너무 약간 애 같은 느낌 때문에 여자처럼 안 보이는 건가라는 고민을 20대 초까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서구권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되게 섹시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그치, 매력에서. 그치. 근데 그러면은 좀 거기서는 아이 같은 느낌이 뭐 취향 차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형화된 미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시아권에서는 귀엽고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섹시하고 이런 거보다 더 좀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리고 좀 정형화된 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조건은 이제 베이비 페이스와 이제 글래머러스한 몸이 조합이 됐을 때 그런 거예요? 몸도 베이비고 얼굴도 베이비면 정말 베이비처럼 귀여울 수 있지만 이게 뭔가 성적인 매력을 주기는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뭐 그런 표현을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너 너무 애 같아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외모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대한 그 어떤 평가라든지 어떤 정형화 시켜서 표현하려는 되게 많은 그런 기준들을 세우잖아요. 나는 뭐 너무 애기 같아, 뭐 나는 눈이 어때, 코가 어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20대 초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뭐 나이가 들어서 베이비 페이스에서 벗어나도 그게 이제 그렇다고 섹시해지진 않더라고요. 그거랑 그거는 다르다. 외모는 그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되게 영속적인 속성인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례한 거예요, 사실. 그나마 그래도 좋은 쪽으로 비춰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좀 다행인 거지만, 특히 뭐 못생겼다라든지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 저 진짜 대학교 때
그 토스트집 알바하는데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들은 키도 엄청 크고 엄청 말랐었어요. 그때 당시에 뭣도 굉장히 잘 내는 친구들이고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고 그때 살 빼기도 전이어서 저희 토스트집 사장님도 저를 한번 저랑 둘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저를 오라 그러더니 지민아 남자들이 젊을 때는 누구랑 누구 같은 애들을 더 많이 보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 너 같은 사람들을 더 좋아해. 곰살 맞고 착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수없어. 좋은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좋진 않은 거야. 그게 뭐가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너가 성격이 좋고 어른들이 좋아할 거야를 얘기해주고 싶었겠지만 어쨌든 젊을 때 젊은 남자애들이 너를 보진 않을 거라고밖에 나는 그 말밖에 안 남는 거야 내 머릿속에. 왜 누가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상담을 했어. 뭐 제가 왜 20대 남자들한테 안 먹힐까요? 이렇게 상담을 했으면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물어봤는데 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왜 맨날 나에 대한 칭찬 앞에 그 말을 붙이냐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짜증난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좀 속상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예쁘지 않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약간의 심리적인 편안함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편안함이 있었나요? 우선은 나는 남자들이랑 어떻게 어울려도 욕을 안 먹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해를 안 사는 거죠. 욕을 안 음. 먹는다기보다는 그 왜 예쁘장한 친구들이 뭔가 사교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나이스한 그런 시도들을 꼬리친다. 꼬리친다, 뭐 예쁜 척한다, 이제 뭐 여우짓한다. 여우짓한다, 후린다. 별별 진짜 말을 다 하지.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면 지민이 웃기다. 지민 성격이 성격 좋다. 지민 친구가 많다. 나는 그런 데서 그리고 반장 선거 같은 거 하면 되게 몰표, 여자 몰표가 많이 나왔어요. 오. 네. 그러니까 여자한테 인기 많은 네. 거 되게 네. 좋잖아요, 네, 사실. 네, 네. 같은 동성한테 인기 많은 어. 거, 나 진짜 성격 좋은 거 인정받은 거 같아 하면서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뭐 내가 못생겨서 인기가 많았다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애초에 외모로 어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쁜 척을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 예쁜 아이들이 하는 이미지나 그런 뭔가 분위기나 이런 게 나랑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약간 광대짓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저한테 긴장감을 가질 수가 없어. 뭐 그냥 술 한잔 하면 막 우리는 하나 이런 분위기로 바로 흘러가니까 대신에 뭐 그런 제가 정말 친구로 다가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오해를 받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정말 그냥 나랑 가까워서 친구가 되려는구나. 때로는 뭐 의도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서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관계를 할 때는 훨씬 그런 식의 오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던 거 내지는 불필요한 욕을 먹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게 어렸을 때는 저한테 좀 장점이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외모로 사람들한테 첫인상으로 뭔가 장점을 확 주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후에 보여주는 매력들을 각각으로 다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거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첫인상이 너무 좋으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실망할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쵸, 만약에 그걸 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첫인상이 좋은 이유가 만약에 외모가 예뻐서였다면은 뭘 해도 그 외모만큼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빈 씨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봤자 그래. 그냥 외모에 좀 묻히는 네, 맞아요. 또 누가 있어? 강동원 배우도 그렇지. 그렇고. 뭐 뭐 여자 배우들도 마찬가지죠. 그쵸. 너무 네. 예쁘면은 사실은 얼굴만 보인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예쁘니까 저렇게 됐지 뭐가 잘 돼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쁘니까 뭐 인기가 많지 뭐 맞아요. 예쁘니까 뭐하지 그러니까 다른 장점들이 다 예쁜 것 때문에 좀 많이 가려지는 면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처음에 첫인상이 좋은 게 좋을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관계는 더 깊어질수록 매력을 뿜을 수 있는 게 네. 네. 그런 게 이제 좀 더 뭔가 승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좀 불리한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맞아요.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뭔가 외모 때문에 얹어져서 과대평가 받았다라는 오해를 좀 사는 거 확실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맞아요. 같고 그리고 또 뭐 장점이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열등감도 잘 뒤집으면 되게 건강한 자원이잖아요. 네. 내가 이제 극복하려고
생각을 하면 좀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어쨌든 계속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 다른 장점들을 더 이렇게 뭔가 발전시키려고 뭔가 그러니까 외모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노력을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거 뭐 눈, 코, 입을 다 뜯어고치고 뭐 얼굴을 뭐 진짜 돌려깎기라고 뭐 이런 걸 할 건 아니었지만 할 수도 없었지만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관리. 관리 뭐 이런 것들은 나름 해왔던 것 같고 저는 뭐 체중이나 이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좀 획득한 게 아니었나. 체질적으로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지금보다 좀 통통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그 옛날에 어떻게 보면 외모와 관련해서 좀 어두웠던 이제 거기서 좀 나와서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반짝반짝하게 이제 예쁘고 뭐 멋내고 여기서는 좀 관심이 멀어졌죠. 그게 저한테 그렇게 필요한 능력이 아니게 됐고 이제 일 자체도 그때는 이제 방송인을 하고 싶었던 시기에는 어떻게 보여지냐가 거의 100%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하는 일은 그렇지도 않고 뭐 방송인에 대한 꿈을 접은 그 이후엔 계속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해져서 내 외모를 평가할 만한 일들을 거의 경험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과거에는 확실히 그런 게 좀 힘들었었고 또 잘 극복해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음. 그 열등감을 되게 좋은 자원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밀라논나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밀라논나님이 어릴 때 되게 마르고 뭐 입이 크고 뭐 막 그랬대요. 그래서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려고 옷을 좋아하기 시작했대요. 아, 그러다가 패션 쪽에서 그렇게 이제 되신 한 획을 거구나. 그으시고 음, 지금은 너무 예쁘시잖아요.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는 그 맞아요. 열등감을 뒤집으면 좋은 자원이 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과거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메시지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뭐 말 많은 소님도 항상 저한테 너무 밝고 되게 이렇게 웃는 거 예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줬는데 늘 그 바탕 아래 못생긴 애가 웃어서 예쁜 거 늘 난 그렇게 얘기 나한테는 안 했거든. 그치. 그렇게 생각도 안 했거든.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들리지 않고 내가 한번 내 프레임을 씌우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봤자 뭐 이런 느낌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연애할 때도 남자친구가 예쁘다고 하면 남자친구니까 저 소리를 하겠지.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그 뜻이 잘 안 들어오다가 내가 그 메시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진짜 웃을 때 꽤 괜찮은 것 같고 가끔 밤에 붓기 다 빠지고 거울 보면 좀 예쁜 너무 거 예쁘고 청순해. 괜찮잖아. 20대 때 이랬으면 방송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 가끔 할 때는 다 똑같구만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너 웃는 게 되게 예뻐라고 하면 내가 진짜 웃는 게 예쁘구나. 내가 가끔 이럴 때 되게 예쁘구나. 이 머리를 하면 내가 되게 예쁘구나. 이게 이제는 좀 순수하게 들어와요. 어려서 예쁘지 않은 사람들은 갈수록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심지어 20살 때부터 친했던 대학교 오빠들이 지민아 너는 20살 때보다 예뻐. 근데 그렇게까지 진짜야. 얘기해. 그때보다 더 예뻐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막 볼살이나 이런 게 그때 무슨 짓을 해도 안 빠지잖아요. 그게 막 좀 빠지고 얼굴의 균형이나 그러니까 붓기나 이런 것들이 그때 그게 너무 통통했어. 무슨 짓을 해도 통통했어 얼굴이. 아니야.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지민 쌤이 왜 예뻐졌냐면 어.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 아, 그런가? 그때는 정말 컴플렉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얼굴에 드러났었어요. 드러나서. 그리고 그게 좀 불만으로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사니까 티가 나는구나. 얼굴에도 편하고 예쁘고 이런 그렇구나. 느낌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역시 얼굴이 그냥 단지 외모이기만 한 게 아니야.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죠. 올라간다. 그러니까 눈빛이나 예. 표정이나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맞아요. 그때를 많이 이제 한창 또 거기에 열이 올라 있을 때 만났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유, 저는 사실 저 그때 얼굴이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어떻게 내가 생겼었고 이런 거 좀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모가 되게 큰 테마는 아니에요. 제 인생에. 그게 물론 이제 내가 하는 일에도 중요했고 그런 평가를 뭐 물론 많이 듣기도 했지만 뭐 외모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도 많이 듣긴 했지만 그러든 말든 저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렇게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계속 뭐 어떤 프리티함을 막 이렇게 뽐내고 싶어하는 여성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냥 거기에 좀 이렇게 무심한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 본인의 생김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관심이 좀 많이 없는. 근데 말 많은 소녀님도 뭐 어떻게 해도 예쁜 건 맞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여성해서 막 가꾸고 막 너무 치장하고 이런 스타일은 예전부터 아니었어요. 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때도 아니었어요. 예. 지망생일 때도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쿨함과 그 당당함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때도 지금이랑 이렇게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 문득 이렇게 말만 손님이 영상 올리거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보는 제가 아이고 이렇게까지 솔직해서 여기서 이 얘기도 되나 이제 저는 막 그러면서 보는데 아 저게 저 사람 매력이구나. 맞아요. 저 얼굴에 막 예쁜 척하고 조심스럽고 막 조신하게 하면 너무 뻔할 것 같은 거야. 그냥 뻔하잖아. 예쁜 그래? 사람이 예쁘게 하는 거 너무 뻔한데 되게 반전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되게 제한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쁜 게 뭐냐라는 걸 정의하고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표현해왔던 예쁘다는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그 눈과 코, 입의 생김을 예쁜 그걸 계속 얘기한 거였고 그 어쨌든 보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매력을 주는 건 진짜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건 눈, 코, 입의 비율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말 많은 소녀님은 그걸 좀 뛰어넘는 거죠. 나 그 매력 있다는 얘기인가? 그쵸. 매력 있다는 거. 그냥 예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예쁜데 저렇게 얘기한다고? 충격적인데 저 얼굴로 막 저렇게? 저 얼굴로 저렇게 욕을 잘한다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저도 욕 잘하잖아요. 에이 무슨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매력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고 옆에서 이제 제가 많이 배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 어쩌라고 이 자세? 그런 거 저한테 되게 많이 필요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말 많은 소녀님은 옆에서도 이렇게 사적으로도 뭔가 장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알려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난 칭찬 잘해. 왠지 알아? 나한텐 다 장점이 많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렌즈예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잘 알려주고 언니가 저한테 그 메시지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틈틈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줬기 때문에 신뢰 있어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지라고 들리는 게 아니고 아 진짜 나는 언니한테 그렇게 보이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되게 깊이 있게 느끼고 있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 갑자기 왜 칭찬 타임 됐지 우리?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 뭐 외모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사회에서 무기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쵸? 처음에만 관계에서는 초반에만 이게 외모가 되게 무기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초반에 좀 강력하긴 하죠. 강력해요. 네, 초반에 좀 되게 네. 절대적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노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넘어서면은 예쁘고 안 예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개인의 그쵸. 매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네. 뭔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면은 지민쌤은 예뻐지려고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저는 우선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했죠. 네. 우리 예전에도 다이어트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네. 어릴 때. 저는 우선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키가 작아요. 저는 158 정도예요. 네. 네. 근데 몸무게 한 63. 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56, 7 정도였다가 고3 때는 한 63까지 갔었고 대학 가서도 60을 조금 넘는 근데 제 키에 제 골격에 60이 넘어가는 거는 그게 뭐 통통보단 확실히 좀 넘어가요. 그냥 통통한 애보다 옷 바지 사이즈 제가 하체도 비만이다 보니까 뭐 32까지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정말 많이 체중이 나갔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어쨌든 꿈이 아나운서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게 살 빼는 거였어서 좀 독하게 했어요. 많이 독하게 했었고 그렇게 해서 50 초반까지 줄여서 이제 유지를 쭉 하다가 이제 이 공부하면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47, 8 정도를 근래 한 5년, 6년 정도는 그 정도로 좀 유지를 하고 지금도 한 50 정도? 근데 어쨌든 20살을 넘어선 이후에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로는 크게 쪄서 그 유소년기 때처럼 찐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젖살이었나 봐.
그렇기도 한데 독하게 해서 이렇게 아. 365일 다이어트 모드. 근데 사실 많이 안 먹긴 해요. 먹는 거 그쵸. 많이 안 좋아하고. 식사량이 네. 체질적으로 원래 식탐은 많았는데 음. 다이어트를 유지를 하려면 우선 그냥 배꼽레가 너무 크면은 힘들어. 그걸 막 조절하면서 음식을 줄이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기본적으로 하도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밥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밥을 좀 적게, 그러니까 소식을 하는 게 네네네. 확실히 네. 좀 장기간 다이어트 하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운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 편이어서 오. 네, 운동도 많이 배웠었어요. 뭐 요가, 발레, 뭐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수영 뭐 거의 많이 했었고 돌아가면서 지금도 저는 기본적으로 좀 운동 삼아 걸었다 하면 기본 단위 1시간 반. 진짜? 네, 그 정도 걸어야 오늘은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걷는 거는 막 크게 유산소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래도 그 정도 하면 오늘 뭐 몸은 좀 움직였다 정도인데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게 그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관리는 꾸준하게 해온 것 같고 쬐끔쬐끔한 시술 이런 거. 그건 해야지. 근데 이제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에 그냥 이제는 만족을 할 수 있어서 뭐 옛날 같았으면 뭐 코도 세우고 싶고 뭐 뭐도 하고 싶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가네요. 저는 관리를 뭐 많이 해요. 음. 일단은 뭐 레이저를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어떤 외모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뭐 사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이게 뭔가 좀 못생기게 나오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못생기게 나오면 악플이 일단 달려. 살쪘다, 뭐 어쨌다, 그렇구나. 뭐 늙었다 이런 게 달리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뭔가 조금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네. 했던 관리가 그나마 레이저 같은 거였던 게, 음. 저는 생각보다 또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음. 다이어트를 못 해요. 전 식탐이 워낙 많고 또 음. 양이 좀 크잖아요. 저는 네. 많이 먹고 이런 편이라서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냥 그러면 얼굴이라도 어떻게 속여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뭔가 레이저 같은 거 좀 또 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가지고 네. 그런 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피부 관리 같은 것도 제가 어릴 때 좀 아토피로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 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뭐 옷을 잘 입는다든가 네, 이런 네. 부분은 조금 포기를 했어요, 사실은. 전문가한테 맡겨. 몰라 이러면서 좀 포기를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한국이 정말 보여지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여서 외모에 대한 강박이라든지 집착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느 정도의 관리는 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예쁘다, 뭐 되게 팬시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왜 그 어느 정도의 관리 있잖아요. 지나치게 비만이 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단정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어때 누군가랑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나의 내면을 처음부터 다 보여주거나 뭐 비교적 좀 길게 만난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다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외모도 결국엔 나를 표현하는 것 중에 일부가 되는 건데 나는 마음이 되게 좋고 좋은 사람이니까 알아봐주겠지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이상적인 기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 사람이 약간의 그 자기 관리는 내가 나를 이 정도 소중히 하는 사람이다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방법인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 코코 샤넬 명언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코코 샤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를 외모로 평하지 마라.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뭐 외모로 눈을 끌어야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뭐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그렇네요. 명언을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분은 이제 패션 쪽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더 외모나 겉모습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큰 분일 수는 있지만 저는 좀 공감을 했었어요. 특히 저도요. 그거 조금 나이 네. 들면서. 네. 제가 외모에 되게 관심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 올해의 목표가 예뻐지자였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이 외모로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나를 평가를 좀 맞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외모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좀 약간 붓거나 뭐 음. 약간 뭐 살이 좀 많이 붙거나 외모가 좀 망가져 있으면 그거를 우리 애기 탓을 한다? 그러니까 애기 낳았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 얘기를 너무 듣기가 아. 싫은 거예요. 음. 그래서 난 애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과 다르지 않아 이런 아. 거를 그러니까 나 망가지지 않았어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음. 조금 더 외모에 저는 신경을 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만 해도 그렇게 저도 그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상처가 있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차림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 코, 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전반적인 인상들 있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관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쵸. 생김으로 승부하는 거는 젊을 때 음, 이미 끝났고 이제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 등의 일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외모를 지나치게 뭐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서 뭐 집착 강박해라라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 측면에서는 외모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가 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내 이야기를 듣게 하려면 나도 조금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맞아, 존재가 되어야 그렇죠. 하는 것 네, 네, 같아요. 근데 물론 뭐 다 막 이단아가 되어가지고 다 이렇게 주목을 끌 수가 없다면은 오히려 좀 규격에 맞게 네, 갖추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갑자기 여기서 빛 좋은 게 설거왜 나와? 아무튼 어, 그래서 그 뭐 본인의 장점을 좀 본인의 장점을 좀 키우는 극대화시켜서 잘 포장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좀 옷 좀 사 입어야겠어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 아니 우리 보니까 옷을 좀 사긴 해야 될 것 같아. 옷을 사야 될 봄이 것 같아. 오잖아 이제. 둘 다 그레이, 블랙, 화이트네요. 근데 옷장에 다 화이트랑 블랙밖에 없긴 그니까 하지만, 없어. 맨날 추우면은 추위 피하는 것만 먼저 생각해. 맞아. 그래서 뭔가 활기찬 노후 하니까 뭔가 너무 좀 그렇다. 근데 어쨌든 그냥 잘 나이 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네. 외모가 많이 망가지지 않고 네. 또 자기 스타일이 음, 확고해지는 거 음,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음, 진짜 잘못된 것 음, 같고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건강한 수준의 그런 관리나, 네, 관리는 저는 하는 필요하다. 거는 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20대 청취자분들은 크게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30대 중반에서 넘어오면 분위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를 주는 것의 필요성, 중요성을 조금씩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그쵸.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위치가 네, 네. 생기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눈, 코, 입을 뭐 어떻게 수술하고 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인드도 건강해야 되고 음. 표정도 좋아야 되고 자세도 발라야 되고. 맞아. 체형. 제가 체형 운동하는 그 매트 운동을 좋아했던 이유가 체형이에요. 체형은 늙어서 이렇게 틀어지면 바꾸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똑바로 앉아야지. 자세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잘 잡아주고 그래서 뭐 생긴 건 진짜 고유한 거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분위기라든지 뭐 말 그대로 체형의 교정이나 이런 것들은 노력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이 있어요. 10대 땐 다 예쁘대요. 그리고 20대 땐 예쁜 애들이 예쁘대요. 30대 땐 남들이랑 다른 애들이 예쁘대요. 아, 공감하시나요? 10대 때 다 예쁘다고요? 거기서부터 야, 어리면 예쁘다. 그 맞아. 생기 그게 그쵸. 있잖아요. 근데 예. 이 나이가 되니까 10대가 다 예쁘지. 그쵸. 그때는 몰랐지. 10대 중에 진짜 안 예쁜 애들 없는 한 것 명도 같아. 없는 것 다 같아요. 귀엽고 예뻐. 대학원을 늦게 가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을 갔을 때 이미 30이었잖아요. 그 학부 친구들이 쓰는 건물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오는데 한 명도 안 예쁜 애가 없는 거예요. 다 예쁘죠. 다 잘생겼고. 음. 그래서 그때 요즘 애들이 너무 멋을내서 그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젊음이 이쁜 거였어. 우리가 나이 드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젊었을 때는 지하철을 타면 10초면 그 안에 칸에 타 있는 사람들의 외모가 등급 1등부터 10등급까지 짜라락 나왔대요. 그래요? 그런 평가들 미묘하게 이렇게 막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데 젊은 게 제일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게 이제 벌써 공감하는 시기가 왔네요. 그리고 뭐 젊은 게 이제 다 예쁘지만
뭐 아쉽지 않은 거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만 맞아요. 몰랐을 뿐이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의 어떤 원숙한 씨야 어떻게 포장해 보려고 하는데 슬프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말만 소녀님 얘기해줬던 것처럼 어쨌든 좀 더 성숙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표정이 밝아졌다라든지 웃는 게 더 예뻐졌다 이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인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칭찬이고 좋은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도 그 분명히 예쁘다란 느낌을 주는 것과 실제 눈, 코, 입의 생김은 좀 다른 문제니까 그냥 이제 좀 관리하면서 음, 예쁜 매력적인 음, 매력적으로 나이 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음. 누구나 다. 사람이 그 언뜻 보면 잘 모르고 뭐 자세히 봐야 예쁘다 이런 거 아 옛날에 맞아, 네네, 광화문 교보문고에 네네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음, 스스로 아직 덜 친해진 거예요. 10대, 음, 20대 때는. 그러니까 나의 예쁨을 잘 모르다가 음, 막 탐구해 보고 자세히 음, 보니까 이제 한 30대쯤 되면은 아, 나 예쁜 애였구나. 약간 이런 음, 걸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마무리할게요. 네, 좋아요. 네, 오늘은 지민쌤과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이 외모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뭐 그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함께 나눠봤어요. 사실 요즘에는 너무 이게 좀 PC적인 뭐 그런 판단들이 너무 음, 많아가지고 외모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음, 되게 쉽지가 않은데 네, 경쟁력인 거는 맞아요. 음,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너머로 더 그쵸, 뭔가 네, 보여줄 만한 매력이 네, 있어야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음, 매력쟁이로서의. 매력쟁이가 될 거예요, 전 더. 네, 좋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잘 잘 자요. 자요.